망각하고 너무 제가 간결하게 말씀드렸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것이 모두 다 이사님들과 어떤 대립을 위해서 꺼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정말 오늘 좋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토론이 벌어지는 것을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토론을 벌다 보면 제가 수양이 부족해서 가끔은 좀 목소리가 강경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냥 수양 걸린 사람의 손치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단한 제 총연 그동안에 참가하게 된 소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6년 아틀란타 총연 이사회부터 참석을 하게 됐는데 항상 안타까웠던 점들이 항상 분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분쟁의 원인을 보면 어떤 걸 가지고 다툼이 있는데 다툼의 내용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근데 중요한 다툼의 원인보다도 나중에는 그 절차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져서 결국은 총연이 두동강이 나거나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들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보고를 13페이지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절대 오해가 없으실 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벌어졌던 일들을 저희가 되돌아봄으로써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어떤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그 내용 면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활발한 토론을 벌이고, 그다음 우리 마 회장님께서 너무나 날카롭게 지적해 줬듯이 저희 집행부에서 세운 사업 계획이 버겁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저희는 가벼운 사업 계획보다는 버거운 사업 계획 쪽에서 80% 70%를 달성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채찍질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도 이사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제 보고가 끝날 때까지는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마지막에 밤이 새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저는 총연에서 이런 절차를 지키는 문제 제기를 대면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공적인 어떤 절차를 통하지 않고 그냥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면서 싸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왜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움이 된지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남가주에서는 처음으로 정식 문서를 작성해서 저희들에게 정식 통로를 통해서 이사장께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저희도 진지하게 검토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보내주셨더니 또 추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보내주신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말하려는 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을 바뀌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남가주협회 관계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식 문제 제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절차는 반복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제기하고 토론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한쪽이 옳은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옳은 걸로, 그리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의견이라면은 끝나지 않은 싸움을 할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수의 의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낸 다음에 그게 결정됐을 때는 비록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이고 심지어 어떨 때는 우리 지역협회, 어쩔 때는 특정 이사에게 불이익이 가더라도 무조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음 이사에서 그 안을 넘어서는 안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우리 총연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앞으로 총연 미래에 대한 검토라고 생각해 주신다면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목적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울 때 정확한 기준을 세운 게 지금 남가주에서는 19대와 20대를 동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9대 문제까지는 검토하기에는 저희 권한을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의 한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일단
저희 집행부에 제기된 문제만을 검토해보고 대책하기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난번 집행위원회를 우리가 컨퍼런스 콜로 주기적으로 열고 있거든요. 거기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남가주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 두 가지 요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다 포괄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지난해 9월 달라스에 이사했던 이사회가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칙 개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과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내문을 보내드렸고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사 등록을 남가주에서는 정당하게 신청했는데 저희가 그걸 저희 집행부에서 직권으로 부당하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018년 9월 이사회가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자, 이사회는 저희 회칙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9월 이사회의 근거가 되는 회칙은 개정 전 회칙입니다. 그게 지금 회칙이 아닙니다. 그 회칙에 35조 가항에 보면은 이사회는 100인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걸 주목해 주십시오. 100인 이하로 하되 각 지역협회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구성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18제에 보면은 이사회는 정원 3분의 1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 동수의 경우 이사장이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회 구성의 최대 인원은 제한하고 있으나 몇 명 이사에 이사가 등록해야지만이 이사회 구성에 적법성을 갖는다는 규정은 우리 회칙 어디에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오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년 동안의 이사 총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이사회 때 등록된 이사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이사회에서 5인의 이사가 등록됐으면 이미 이사회는 그때 적법하게 구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등록이 됐으면 이번에는 몇 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현재 이사회는 20인이 저희들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멤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검토 결과로서는 이사회 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구성된 이사 중에서 성원이 되려면은 정족수라고 그러죠. 정족수의 3분의 1 이상을 출석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5인이기 때문에 2명 이상만 출석하면 되는데 5명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총연을 규정하는 헌법인 회칙에서는 9월 이사회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검토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칙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해야 될 부분들이 모두가 다 법을 전공하거나 이사회에서 회칙 개정에 관여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는 국회 법사위라든가 이런 것들과 많이 혼동하고 있는 건데요. 나라의 법과 우리의 회칙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라의 법은 수천 수만 개가 됩니다. 우리는 겨우 몇 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칙 개정에 대해서는 종전 회칙에 어떠한 명확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회칙을 개정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건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뭐냐면 회칙 개정도 일반 안건의 의결 절차를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때 지난 9월 이사회 때 이루어진 회칙 개정안 통과가 우리 일반적인 이사회 의결할 수 있는 그 원칙에 부합한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뒤에 아까 보고하신 이사회 의사록이 나와 있지만 거기를 참조해 보시면 저희는 이사회 구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인 성원에서 저희들은 충분히 회칙을 만족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저희는 9월 이사회는 정당했으며 정당한 이사회에서 통과된 회칙은 저희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결론은 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근거는 아니지만 지금 총연에서 1년 동안 벌어진 수많은 갈등의 중심이 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분명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 요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타로 뒤에서 설명할 겁니다. 이건 설명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사 등록 거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를 심사를 하려면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전회칙을 보면은요, 제5조 1항에 보면은 정의원은 미주 지역에서 현재 세탁 사업을 운영한 자로서 이건 종전회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혼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칙을 개정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행해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해칙 5조에 세탁 사업하는 사람을 정의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의 자격은 지역협회의 이사이거나 아니면 지역협회 이사를 역임했던 전임 이사로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보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가주에서 9분의 이사 등록을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4분의 자격이 약간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공식적으로 드렸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세탁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 내린 결정은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다 집행하는가? 그걸 저희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참고자료 1에 보면 법률 해석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가요. 그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안건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남가주협회에서 주장하신 회칙 개정의 무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회칙 개정위원회를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회칙 개정위원회 임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은 그 회기가 끝나면 모든 임무가 종료되고 모든 지위가 정지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병진 19대 회장님은 2018년 5월 31일부로 그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최병진 회장님 임명하신 모든 임명직은 동시에 함께 동반적으로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 선출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은 회칙 개정 18대 때 만들어진 회칙 19대 때 만들어진 회칙 개정위라는 그 조직은 19대 때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9대 때 회칙 개정위원회를 가지고 20대 회칙 개정이 옳다 그르다라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걸 알아야 됩니다. 회칙 개정위원회가 과연 우리 회칙상 회칙을 개정할 때 회칙 개정위원회를 통과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칙 개정위원회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국가로 따지면 법사위라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는 수만 개의 법을 만드는데 그 법안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른 법을 모릅니다. 어쩔 때는 그 법끼리 충돌되기도 하고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법은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어느 위원회에서 올린 법이 옳다가 아니라 다른 법하고 충돌되지 않고 모순되지 않는 것을 검토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칙에서 그런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칙 개정위원회는 우리 회칙 개정의 필요 절차가 아니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회칙 개정위원회는 그냥 편의상 많은 이사님들이 전문성이 없는 회칙 개정을 안을 스스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은 저 정도의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분들을 위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대신 안건을 작성하게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원회는 무소불위로 권력을 가지고 이 회칙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심부름꾼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회칙에 없는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제1요건 반드시 권한의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권한의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기를 정해줘야 됩니다. 한 회기 동안인지 아니면 다음 이사회 전까지인지 2년 동안인지. 그러나 절대 불가한 것은 자기 집행부까지 그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또 의결은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 그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19대에 설치된 회칙 개정위원회는 편의적 위원회에 불과한 거지 20대의 회칙 개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19대에 지나간 위원회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특정인을 타겟으로 한 회칙 개정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회칙이 특정인을 배제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어느 조항이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는가를 분명히 제시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장 어디에도 어느 조항이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는가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남가주시에서 그 문제 제기의 뒷배경이나 아니면 거기 문장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주장이 정회원이 아니지만 그 자격이 충분히 된다는 분들을 정회원으로 인정해서 이사 등록을 해야 한다는 걸로 저희들은 추측을 했는데 이건 저희가 추측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추측을 근거로 해서 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특정인이 특정되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5조에서는 회원과 비회원이라는 것은 비회원을 특정해서 비회원을 배제한 게 아니라 회원과 비회원을 나눈 것은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준을 정하기 위한 데 불과합니다. 그건 절대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종전의칙도 그렇고 현행고칙도 그렇고 정회원의 자격을 세탁업을 영위하는 자로 오수를 받고 있습니다. 종전의칙도.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회칙에 저게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떤 의미에서 우리 회칙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가. 자, 그런 의미에서 정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고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느 단체나 조직은 그 협회 이름에서 정회원의 자격이 나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또 목적에서도 그 회원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사전에서 협회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협회는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그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외 조직한 모임이라고 우리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연의 원칙은 미주 한인 세탁인 총연합입니다. 그리고 총연의 목적은 미주 한인 세탁인의 권익을 대변합니다. 자, 우리 명칭과 목적이 이미 정회원의 자격은 세탁인이라고 명시를 하고 다시 한번 5조에서 정회원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자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전의 측에서도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됩니다. 종전의 측 제37조 규정에서 세탁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도 이사의 자격을 갖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하겠습니다. 해석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5페이지 정도 되는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첨부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과거에 우리들이 잘못된 관행들이 전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비세탁인도 정회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협회의 기능과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장하는 바에 이사 등록을 거부당한 신청인들의 훌륭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남가주 이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멤버만 가지고는 안 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인들, IT 전문인, 회계사, 변호사, 가능한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도움 받아야 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기준과 한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회 측에서도 명예회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회칙도 준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예회원과 이사의 차이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입니다. 선거권은 회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사장이 되는 권리입니다. 감사가 되는 권리, 출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피선거권은 이런 사람들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의결권은 우리 총연의 미래를 결정짓는 안건을 결정하는 그런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명예회원이 이 3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총연에 봉사할 수 없을까요? 근데 이걸 부여함으로써 만약에 비회원에게 이 3권을 부여한다면 대다수의 세탁인들은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20분에 이사가 등록이 되셨는데요. 제가 참가한 14년간의 총회에서 100명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그럼 수많은 세탁인들이 비이사로 남아 있는데 비세탁인이 그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 문제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세탁인 협회라는 정체성이 강하게 흔들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다 저희들은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비세탁인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전 크레딧카드 위원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카드 설명회 때 총연 회장 크레딧카드 위원장과 함께 출장을 가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만 보더라도 이 3권이 없더라도 명예회원의 총연 봉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비세탁인이 이 3권을 주지 않으면 봉사한다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 의도나 목적을 의심해서 그 봉사를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에 너무 주목하지는 마십시오. 표현할 방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조국장 해칙 개정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전원이 임기 중 사임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이었고 많은 분들이 위원이고 위원장이셨는데 사임이라 함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당한 절차는 뭐냐? 위임을 한 그 권한을 준 기관에 사임을 하는 걸 정당한 절차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은 그때 분명히 모든 위원장은 회장의 임명권이 있지만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선언적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회장이나 이사회에 정식으로 서면 보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의원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합니다. 두 번째, 동의위원회 위원장의 해칙 개정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것도 사실 무근입니다. 무효를 주장한 게 아니라 해칙 개정위원회에서는 전면 개정을 추진하다 워낙 분란이 말해서 이것은 중단하고 부분 개정만 하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토의했던 내용들이 전면 개정안에 새로운 사실들이 몇 개 없었습니다. 대부분 자구수정이라든가 조문의 재배열, 그 다음에 충돌 모순이 일어나는 조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면 개정을 미뤘을 때 나타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몇 개의 이사의 의사를 보시면 압니다. 그때 5월 라스베가스 이사회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어느 규정에는 감사를 2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규정은 3명으로 감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는 그 두 규정의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 기능을 상실해 버립니다. 어느 감사가 진짜인지 그걸 고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어서 전체적인 재배열은 중단하기로 선언한 거지 회칙 개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남가주에 사실은
뭐 의도적이지는 아니었겠지만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 무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린 겁니다. 전혀 정전 해측과 우리 해측이 몇 가지 사항만 빼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히려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라스베가스 이사회 때 중요한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건 궁금하시면 의사의 이사록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면 개정된 해측과 종전 해측을 비교해 보시면 제 설명을 이해할 수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측 개정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서 왜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해측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흘러간 6개월간의 결과를 제가 잠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여기 우리 북가중 이사님도 참석하셨는데요. 이사회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해측 개정이 40년대 그 현실과 맞지 않고 충돌되는 규정들 그 다음에 모호한 규정들 때문에 분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해측 개정을 하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해측 개정을 찬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의견 사항이 뭐였느냐? 조국장 회장님은 해측 개정 위원장으로 임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미 회장님께서 임명하신 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제가 그런 안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를 위원으로 삼아서 위원회 구성할 것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측 개정위원회에서는 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이 해측 개정 전면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 분의 위원을 더 모셨고요. 12월 초부터 18년 2월 초까지 무려 2개월 동안 12차례에 거쳐서 해측 개정위원회에서 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 검토 의견이었지 개정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우리 해측 개정위원회가 소수의 의견만 가지고 해측 개정안을 작성할 게 아니라 대다수의 이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정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올렸는데 이게 저희들 의도와는 다르게 분란이 씨앗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의견 청취 후에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개정이 된 게 아닙니다. 개정 초안을 만들어서 5월 이사회 때 올리면 거기서 이제 토론을 거쳐서 의견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해측 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하신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해측 개정안에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해측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 부당한 것도 옳다. 그렇지만 전면 개정안을 만드는 그걸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2017년 9월 이사의 의결사항을 뒤집어버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한번 의결된 사항은 어느 누구도 그 회기에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음 이사회 때 마음에 들지 않은 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반대표를 던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다른 안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하면서 해측 개정안이 완전히 작성이 되지 못한 과정에서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몇몇 이사분들이 총회를 떠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본다면은 정당하게 이사의 의결사항을 따라서 해측 개정안을 작성한 해측 개정위원회가 분열의 원인인지 아니면은 해측 개정위원회가 해측 개정을 확정지을 것도 아닌 단순히 안건 작성을 부당하다고 의결사항을 거부한 그분들의 주장이 분열의 원인인지는 이제 자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됐던 해측 개정위원회를 제가 변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 사이에서 의결사항을 해서 어떤 분들에게 선의해서 일을 맡겨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올린 것을 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발전적인 일이지만 그 일 자체를 틀렸다고 주장하고 나온다면 그 어느 누가 총연 일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이런 소모적인 다툼은 없애겠다는 생각에서 이 보고서에 이 부분을 뒤늦지만 넣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향후 대책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고요. 이건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 총연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명백한 부분들 또 우리가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알무를 해서 낭비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세이브해가지고 조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엄청난 일이란 기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지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총연 회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양보해서 될 수도 있지만은 서로 맞다고 세우면은 자, 어느 사람의 주장이 맞는지를 누군가는 결정해야 됩니다. 협회나 2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일방의 주장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지금 진리였어도 내일 거짓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사고 하늘 아래 법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뚜렷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라 말할 수 없지만은 다수의 생각이 뭔가는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왜?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다 끝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수가 모여서 방법을 세울 수도 있지만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해진 일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석을 하도록 맡겨주는 게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 온 이유로 축적된 우리의 자산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유권 해석이라는 겁니다. 유권 해석은 무슨 말이냐면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에는 대표적인 게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부처가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교육법에 관련된 것을 해석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에서 내리는 해석이 최종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리는 해석은 어느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고 단 하나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소송. 왜? 교육부도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